이번 시간은 제조화학에서 무기화학 파트의 두 번째 소단원인 산과 알칼리 제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산과 알칼리 제조 단원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입학해서 제일 첫날 배웠던 것이 주기율표였고, 이제 그 주기율표 보면 각각의 원소 기호들 1번부터 20번까지 원소 기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원소 또는 원자들이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원소 또는 다른 원자들과 결합해서 화합물의 형태로 우리 주변에서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반에도 보면은 이렇게 친구들끼리 무리지어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배우게 되는 화학의 세계 역시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무리지어서 화합물의 형태로 다니게 됩니다. 이러한 화합물들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구분 또는 분류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기준이 바로 탄소 원자의 유무입니다. 탄소 원자는 주기율표상에서 6번인 원소로서 이러한 탄소 원자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을 우리는 유기화합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탄소 원자가 없는 화합물을 우리는 무기화합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습실에서 실험을 하다가 실험을 마칠 때에는 폐수통에 폐액을 버려야 되는데, 그때 유기화합물인지 무기화합물인지 여러분들이 화학식을 보고 꼭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화합물을 나누는 두 번째 기준이 바로 성질에 따라서 화합물을 나눌 수 있었는데, 성질에 따라서 나눌 수 있었는데, 산의 성질을 가지면 산성, 그 다음에 염기 성질을 가지면 염기성 또는 알칼리성,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이렇게 성질에 따라서 화합물을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나눌 때 우리가 그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 기준으로는 우리는 두 가지 기준, 아레니우스 정의와 브레스테드 로우리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람도 성격에 따라 나눌 때는 그 기준이 필요한 것처럼 화합물들 역시 성질에 따라서 나눌 때는 그 기준이 필요하고, 그 기준을 제시한 화학자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아레니우스 정의, 두 번째로는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 이렇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아레니우스라는 화학자가 제시한 아레니우스 정의에 따르면 산이라고 하는 물질은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화하여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우리가 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염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화하여 수산화이온, 화학식으로는 OH-라고 하는데, 이러한 물질을 내놓는 것을 우리가 염기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에 따르면 이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에서는 화학식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화학식 안에서 수소를 주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소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염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화합물을 구분할 때 산성과 염기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구분하는 기준은 아레니우스 정의와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가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화합물을 구분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수행평가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산과 염기를 구분하는 것까지 배웠었고, 산의 종류해서 우리가 황산, 질산, 염산, 이렇게 세 가지 종류별로 제조 방법 또는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염기성에는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탄산나트륨, 마지막 시간인 탄산나트륨도 마찬가지로 성질과 그 제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배울 내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번 시간 학습 목표인 학습 목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알칼리의 제조 원리와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을 마쳤을 때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배우는 알칼리의 제조 원리와 방법을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학습 목표를 잘 도달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탄산나트륨에 대해서 그 제조 방법을 살펴보기 전에 이 탄산나트륨이 어떤 성질을 지니는지 또는 어떤 용도를 갖는지 먼저 확인하고 탄산나트륨의 제조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산나트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험실에서 볼 때 백색, 하얀 백색의 분말 형태, 그러니까 분말이라고 하는 것은 즉 안정한 고체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탄산나트륨 주변에 수분, 그러니까 수분이 존재하게 되면은 쉽게 수화물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업화학에서 내용을 조금 더 배우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탄산나트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Na+라고 하는 양이온과 탄산나트륨이기 때문에 CO3-2-라고 하는 다원자 이온이 합쳐진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이러한 이온 결합 물질은 우리가 극성 분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물 역시도 극성 분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는 비슷한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을 끌어당긴다 라는 것에 따라서 쉽게 잘 결합을 하게 되는 또는 쉽게 물에 잘 용해시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을 우리는 화학에서 쉽게 수화물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원리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공업화학을 좀 더 많이 배우게 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단계에서는 수분이 존재했을 때 쉽게 잘 물과 결합한다 또는 쉽게 물에 잘 녹는다 해서 쉽게 수화물이 된다, 이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성질로는 수용액은 가수분해되어 강한 알칼리성을 나타낸다 라고 적혀 있는데,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탄산나트륨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녹아서 쉽게 수화물, 즉 수용액이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수용액 상태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봤더니 강한 알칼리성을 지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한 알칼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는데, 먼저 알칼리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화하여 OH-를 내놓는 물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중에서도 강한 알칼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화하여 더 많은 OH-, 즉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것을 우리가 강한 알칼리성이다 또는 강염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탄산나트륨은 물에 녹았을 때, 즉 수용액 상태가 되었을 때 가수분해라고 하는 반응을 거쳐서 그 결과로 OH-라고 하는 이온을 내놓게 되는 강한 알칼리성을 띠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질로는 네 번째는 성질이라기보다는 용도를 선생님이 적어 놓았는데, 이 탄산나트륨의 용도를 보면 유리 또는 비누, 조미료, 그 다음에 수산나트륨의 제조 원료나 종이, 펄프의 제조, 염료의 유기합성,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서 이번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흐름을 짚어보자면, 일단 탄산나트륨을 우리가 실험실에서 발견할 때는 백색의 분말 형태로 존재한다. 분말이니까 즉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백색 분말 주변에 수분이 있게 되면 쉽게 물과 결합하는 즉 수화물이 되게 되고, 이러한 수화물, 즉 물에 녹은 상태인 수용액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가수분해라고 하는 반응을 거쳐서 강한 알칼리성을 드러내는 성질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성질을 지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 내용으로 제조 원리에 대해서, 제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산나트륨을 제조하는 방법에서 방법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르블랑법, 암모니아 소다법 또는 솔베이법,
그 다음에 염화암모늄 소다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암모니아 소다법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에서도 암모니아 소다법을 가장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 이 암모니아 소다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주로 살펴보도록 할 건데 암모니아 소다법이라고 하는 것은 암모니아 소다법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단계를 살펴보면은 제일 첫 번째 단계로 암모니아 소금물의 탄산화라는 것이 보이는데 이게 선생님이 저번 주에 우리가 학교 나왔을 때 모든 별로 수업을 할 때도 설명했던 것처럼 암모니아 즉 화학식으로 NH3 이 식에서 보이고 그 다음에 소금물이라고 했으니까 소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데 NaCl 그 다음에 물 소금물이니까 물이 있고 그 다음 탄산화를 시킨다고 했으니까 CO2와의 반응해서 이제 이 화학식만 보고도 이렇게 단계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암모니아랑 소금물을 탄산화시켜서 그 결과로 우리는 탄산수소 나트륨 NaHCO3라고 하는 물질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얻은 NaHCO3 즉 탄산수소 나트륨을 하소라고 하는 공정을 거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Na2CO3 탄산나트륨을 얻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탄산나트륨을 얻었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세 번째 단계인 암모니아를 회수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암모니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단계에서 탄산나트륨을 제조할 때 사용했던 재료의 하나인데 이렇게 세 번째 단계인 암모니아를 회수하는 단계를 거침으로써 이 사용했던 암모니아를 재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경제적으로 우리가 탄산나트륨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제 얘기했던 암모니아 소다법 또는 솔베이법은 크게 세 단계, 암모니아 소금물의 탄산화, 그 다음에 탄산수소 나트륨의 하소,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원재료를 다시 거두어 들이는 암모니아의 회수 해서 이렇게 세 단계로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우리가 학기 초에는 이런 화학식만 보고도 그 공정의 흐름을 예측하기 어려웠는데 이제 조금씩 내용이 쌓여갈수록 화학식만 보고도 이 공정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학식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면 일단은 NaCl과 H2O가 있기 때문에 소금물이 사용되는 공정이구나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NH3라고 하는 암모니아가 보이고 이러한 것들이 CO2라고 하는 이산화탄소 즉 탄산화를 거치게 되어서 첫 번째 생성물인 NaHCO3를 얻게 되고 이 NaHCO3를 하소라고 하는 공정을 거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Na2CO3인 탄산나트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우리가 원재료로서 사용했던 암모니아를 회수하는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암모니아를 회수하는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우리는 탄산나트륨을 만들 때 훨씬 더 경제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암모니아 소다법이고 이러한 암모니아 소다법을 조금 더 나은 방법으로 계산한 것이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염화암모늄 소다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염화암모늄 소다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염화암모늄 소다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암모니아 소다법에서 탄산수소 나트륨을 분리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그 NaCl 그러니까 염화나트륨을 훨씬 더 그 이용률을 높이고 또 탄산나트륨과 염화암모늄을 또 얻을 수 있도록 계량한 방법이 바로 염화암모늄 소다법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탄산나트륨을 제조하기 위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제일 처음 나왔던 것이 이 탄산나트륨이 알칼리성이라는 것
해서 이 탄산나트륨의 성질들 살펴봤었고, 그 다음에 탄산나트륨을 제조하기 위한 방법, 명칭 3가지, 이것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르블랑법, 암모니아 소다법 또는 염화 암모늄 소다법 해서 이렇게 3가지 방식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암모니아 소다법 또는 솔베이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러한 암모니아 소다법과 솔베이법을 조금 더 개선한 것이 바로 염화 암모늄 소다법이다라는 것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일단은 산 종류 3가지, 그 다음에 알칼리 종류 3가지 해서 전체 6가지 물질의 성질과 용도, 그 다음에 제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각각의 제조 방법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좀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암모니아를 제조할 때는 뭐 하버 보쉬법을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탄산나트륨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뭐 솔베이법을 사용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각각의 물질을 제조하기 위해 어떤 공정을 사용하는지 그 공정의 명칭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정리해 두기를 바랍니다.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무기화학 파트에서 산과 알칼리 제조 소단원이 끝이 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게 되면은 비료의 제조 파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과 알칼리 제조가 무기화합물 제조 중에서도 내용이 좀 많고 또 복잡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듣는다고 모두 수고했고, 그 다음 이제 학교에 나오게 되면 비료의 제조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듣는다고 모두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